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도 좋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주가가 많이 오른 그 상승 기록으로는 36년 만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46대 미국 대통령인데 그렇답니다. 기록으로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런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2% 가까이 오르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 내용에 나스닥이 오른 지수 오른 거 보고 이미 아시겠지만 기술 성장주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평한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도 뭐 그래서 의견 통일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코로나의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 뭐냐면 계속 환자도 늘고 뭐 한쪽은 백신이 접종되지만 이게 금방 이렇게 수그러들고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가 추가적인 부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뭐 재정 적자의 문제나 뭐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런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3조 달러를 풀었잖아요, 총. 그리고 그 중간에 또 9천억 달러 나온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류 중인 1조 9천 억 달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리는 건데 결국 이거는 물가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러면 또 금리를 손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그런 이제 우려랑 이렇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뭐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되고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이제 안정이 됐다. 시장 분위기. 그동안에 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나름대로 이런 좀 비교적 편안한, 왜냐하면 간밤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뭐 어려웠다 이러면 우리도 아침에 되게 좀 힘들게 출발하는데 오늘은 나름 그런 부담은 좀 없게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중에 내내 코스피 기준으로 3,150을 이제 돌파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번번이 이게 잘 안 되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드디어 이제 그거를 오후 3시 넘어서면서 뛰어넘어서 오늘은 코스피는 3,160.8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해서 오른 퍼센테이지로는 1.49%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38%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 그 수급상에 있어서 좀 재미난 건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에서 2,215억 산 거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뭐 좀 사고 싶은 것만 샀어요.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우리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코스피에서 1,604억을 매도한 걸로 돼 있지만 그 아시지만 연기금하고 금융투자하고 완전히 방향을 달리했어요. 금융투자는 2,312억을 순매수했고 연기금은 오늘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신 있게 2,7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연기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꾸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팔아낼 수밖에 없죠. 그런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름 고민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쯤 되면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예, 얄미워 죽겠습니다. 계속해서 파는데 꼭 그렇게 좀 경직된 그 운영 그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남의 집 일이라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뭐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의 중요성에 시장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상승 하락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전장차를 위주로 한 그런 자동차나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잠깐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시장 얘기를 하죠. 이거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 분사하는데, 이거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도 말씀드리고, 이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꾸 물어오시니까,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장사가 기업을 분사, 이렇게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상장사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 쪼개진, 그러니까 형제를 나누는 거예요. 형제를 나누면 조건 없이 이 동생도, 동생 회사도, 나눠진 동생 회사도 그냥 상장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기존에 형, 동생이 합쳐져 있는 회사의 주주였던 사람은 형내 주주도 되고 동생내 주주도 되고 양쪽 다 상장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적 분할은 뭐냐면 아들로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별도의 상장을 해야 돼요. 처음에 아들이 비상장으로 혼자 나갔다가 이제 요건을 맞춰서 상장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이게 자꾸만 시장에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 그 기존에 그 투자해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는 좀 유리해요.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형제로 분할해서 하는 게 어떤 상장사가 두 개가 되니까 형 것도 갖고 동생 것도 갖고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분사해서 이 동생 회사를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금을 유통하려면 기존 대주주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왜? 여기 이미 자기 지분만큼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아들로 분가시키면 그 아들 회사의 100%를 아버지 회사가 갖고 있어요. 100%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돈 없이 거기다가 증자를 하면 그냥 돈을 들여올 수 있어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지배 주주, 오너가 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신규 자금 펀드 레이징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차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바람이 있다면 기존에 이제 주주들 합쳐졌을 때 분사하기 전에 주주들한테 뭔가 좀 메리트를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아무런 그런 게 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형제 분할과 부자 분할 그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돈도 잘 버는데 왜 주가가 안 움직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질문 드리는 거 있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냐? 그 얘기는 뭐냐?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냐? 이거는 뭐예요? 성장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잘 벌 수 있냐는 지금보다 현격하게 잘 벌 수 있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주가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수준보다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미래가 지금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성장주죠. 근데 그냥 올해도 잘 벌었고 내년에도 잘 벌 것 같아요. 올해만큼. 후년에도 더 잘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글쎄, 그런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갑자기 돈을 많이 폭발적으로 벌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잘 안 움직여요, 주가가. 왜? 미래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오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 잘 벌고 내년에도 벌 것 같은데 내년에 잘 버냐 이 얘기는 그냥 올해보다 뭐 비슷하게 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주가 안 움직여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팔았는데 이익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50% 이익 나면 난 10%를 팔겠다 그래서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익은 챙겼는데 그러고서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안 빠진다.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쫓아가면서 올라가는데 막 팔아갖고 뭐 반 이상 팔아버린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내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어디까지다 하는 게 사람마다 그 기대 수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정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만약에 안 팔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더 이익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건 일종의 보험이다. 인슈런스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내가 수익 봤으면, 난 감사한다. 그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절제와 감사죠.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급격하게 시장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전혀 이익을 한쪽에 챙겨놓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익을 딱 챙겨놓으면 이익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시장을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나 아니면 이런 가치 주도주와 병행해가는 그런 그 필드의 변화, 산업군의 변화 이런 게 왔을 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죠. 돈이 없으면 그걸 못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잘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주도주엔 좀 발생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책 속의 그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 슈퍼개미 그분이 누구냐면 남석관 회장이란 분이에요. 남석관 여러분 아시죠? 뭐 키움증권, 뭐 삼성증권,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왜 실투자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1, 2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저랑도 뭐 방송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뭐 슈퍼개미라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나고 제가 그랬지만 저는 다 그 실증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그 옛날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예요. 재미가 확 끌리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르 출판사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게 뭐 주요 서점 예스24 이런 데 보면 다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인쇄 이렇게 하면 이분은 뭐 주식 투자에서 돈 많이 버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심성도 그러신 분이라 좋은 곳에 도네이션 한다니까 이제 뭐 도네이션 한다 그래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매일매일 저랑 시황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이렇게 허들에 탁탁 부딪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본인이 경험한 걸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프 몇 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주식 설명하는 그런 책들은 뭐 서점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은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제 구독자가 돼서 식구처럼 지내면서 아시지만 저는 뭐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주식 얘기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일종의 주식 에세이예요. 예.
술 많이 먹고 40 몇 년 동안 제가 봤던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일들, 얘기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조금 그 성격을 달리 아마 그 주시장에 관해서 그런 책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런 결로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 뭐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때 제 책 나와도 많이 좀 사주시고. 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공매도가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한 3개월 더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해 바뀌자마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4월 선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쉽지 않죠. 예, 공매도 이거 3개월 연장하는 게 표 잃는 것보다 낫죠. 뭐 단순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상태로 공매도를 열어버리면 이쪽은 문제가 있어요. 보완할 거가 더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만 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뭐 결정은 안 났지만 나오는 뉴스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지금 시장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시장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오르고 싶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다 오르면 좋아요. 뭐 기관도 예를 들면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제외하고는 기관도 다 올랐으면 좋아요. 근데 금융 투자는 워낙 이제 빠르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샀다 또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똑같이 증폭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이 상당히 고금층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뭐 1000고지, 산으로 말하면 끽해야 2000고지, 뭐 이쪽에서 등산하고 그랬는데 지금 3000고지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이제 불안스럽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은 뭐냐? 이런 시장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이런 시장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지수 1600, 1700대부터 안 된다고 그러던 비관론자는 진짜 이제 비관에 빠지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시그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으로 바뀔 때가 상투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그게 뭐 다가오긴 해요. 비관론자 요새 죽을 판이에요. 그냥 올해 들어서 조금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또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전혀 다른 오늘도 뭐 끝판에 그냥 확 밀어 올려버리는 또 특히 삼성전자 개별 종목도 그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 그때보다는 오늘로부터 비교적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편안해진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 분위기라는 것 자체는 오래 갈 수 있는 팩터가 아니에요. 분위기는 오래 못 갑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럼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명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돈이죠, 돈. 지금 뭐 이제 추가적인 이런 거 얘기했지만 자넷 옐렌 재무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때 얘기하고 그랬지만 시장은 진짜 들어오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얼마 동안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게 오래되면 그것도 또 이렇게 약발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졌으니 니네 빨리빨리 해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좀 그 돈을 좀 공급하라 해주겠지. 상하위원 다 니네 줬는데 그것도 못해.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고 한편에선 어차피 지금 이제 백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하여튼 금년 안에 경기 회복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이 상태로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수혜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우리 성장하는 희망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독립군, 제가 그때 독립군이라고 표현한 전장,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니. 그래서 이제 산업, 그거, 그 다음에 산업군. 근데 이 산업군도 제가 보자 이랬잖아요. 오늘도 보면 그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지금 급하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 밸류체인 뒷단까지 여러분 다 보시려면 성탄 특집 한번 찾아서 다시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종목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라. 그래서 그동안엔 이런 거였잖아요. 메인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트레이딩 포트폴리오가 이제 점점 무게가 실려가니 메인과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한 축에 넣어줘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몇 개월 전 얘기 생각나시지 않아요? 그때 제가 현대차를 처음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성장주하고 이 산업권의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지금은 이 메인 포트에 넣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사서 해보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세력이 형성이 되면 이걸 메인에 넣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메인에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얘가 앞장서서 이제 시장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산업군에 있는 것들도 그런 형태로 한번 보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일부 이익을 시연해서 그 나온 돈들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거 할 때 얘네들은 아직 그 단단한 세력이 형성되지가 않아가지고 가다 쉬다 반복해요. 아니, 가다 빠지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날 아주 편하게 편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서두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렇게 천천히 이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성한 메인 포트폴리오의 상승을 즐기시면서 한쪽에서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장은 쉽게 죽을 수도 없는 장이지만 쉽게 오를 수도 없는 장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혀 현금 없이 이익 시연에는 현금 없이 그냥 꽉 채워서 이렇게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런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페인팅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측해서 난 저기 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짜 외돌개가 될지도 몰라요. 안 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가실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금요일 시장 또 정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